자, 10월 7일 시장이 1시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많이 반등해주고 있죠. 전일, 전전일 그 고생시키더니 오늘은 제법 코스닥 시장이 반등해줘서 조금 그래도 웃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HLB에 관한 몇 가지 영상들,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들에 대한 중요한 또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HLB가 이 임신성, 유무성 종양에 대한 기사가 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동아약품 대한제약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이렇게 미국 상원의원 랜드폴과 리처드 바틀렛 등이 부대소니드 흡입제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머크 치료제가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치료제 개발주들 한국파마라든가 제넨셀에 투자해놓은 이런 기업들에 관한 이슈들 그것도 보려고 하고, 오늘 셀리드에 관련한 간단한 기사가 있어서 역시 같이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ABL 바이오에 관한 기사도 하나 있죠. 임상 개발에 관한 이슈들. 자, 이런 것 관해서 재밌게 영상을 한번 뿜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HLB를 보면, 자, HLB가 리보세라닙, 중국명은 아파티닙이죠. 고위험성, 재발성, 임신성, 유무성 종양 임상 이상 결과가 지난 5일 세계적 권위의학 한술지 란셋에 실렸다고 오늘 밝혔죠. 란셋이라는 데가 예전에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도 실리고 이렇게 의학 저널은 꽤 권위가 있는 이런 의학 전문 채널이죠. 자, 임신성 유무성 종양이라는 게 고대 히포크라테스가 기술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산부인과적 질환이라고 합니다. 임신 이후에 발생하는 영양배업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이 학계의 관심이 조금 받고 있는데, 리보세라님은 어차피 꽤 좋게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에서.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 임상 결과가 2차 이상 항암치료에 실패한 임신성 윤모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병용 투여한 첫 사례로 관련 학계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간의 부분이 좋은데, 완전간이라는 게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그랬을 때 완전간이라고 그랬죠. 자, 중국 베이징 헬스케어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임신성 육모성 종양 임상 이상이 기존 화학치료법에 실패한 18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하 여성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과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닌 250mg을 투여한 결과 10명의 환자에게서 완전간해가 관찰될 정도로 좋은 거죠. 완전간해라는 게 사실은 암세포가 거의 사멸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개월 기준 OS,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으로 전체 생존율이 90%를 보였고 4단계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두 약물의 병용 임상이 세포 독성 암제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임신성, 육모성 환자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된다고 합니다. 리보세라님에 대한 효능과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HLB가 나눠진 나노코박스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보온 사업인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슈가 이게 좋은 거죠. 자, 리보세라닙이 옵티브, 캄넬리주맙 등과 연구 임상을 통해 면역 항암제 효과를 강화해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죠. 많죠. 이런 효과들이 예전에 비소세포 폐암도 있고 위암, 간암 다 있습니다. 면역세포인 세포도성 T세포의 면역 관문의 발현을 낮추고 면역 활성화 인자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동양 미세 환경 내 면역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서 면역 항암제와 병용해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리보세라닙입니다. 이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죠. 자, 현재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권리는 HLB가 보유하고 있고 캄넬리주밥에 대한 권리는 중국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회사는 간암 1차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밥을 병용으로 글로벌 병용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죠. 현재 환자 모집 완료 후에 추적 관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효과는 계속 상당히 좋은 게 사실이죠. 오늘 동화약품과 대원제약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동화약품 주가가 오늘 강세인데 대원제약도 마찬가지죠. 미국 상원의원 랜드폴하고 리처드 바틀렛 등이 의료진이 부대소니드 흡입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들이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6일 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부대소니드 흡입제가 코로나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식품의약과 FDA의 긴급 사용 승인 EUA를 요청했다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최근 이 부대소니드 발표에 따르면 이 효과가 최근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 8,700여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부대소니드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회비 글수가 11.8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14.7일로 나타났고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나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여받은 그룹이 6.8%, 그렇지 않은 그룹이 8.8%다가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화약품하고 대원제약은 여기에 잘 엮여져 있는데, 자, 부대소니드 성분 제품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동화약품. 그러니까 동화약품 여기 관련이 돼 있죠. 대원제약은 대원 부대소니드 비액을 판매 중이기도 해서 역시 대원제약도 부대소니드 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식약 허가를 받은 곳이 대원제약을 포함해서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또 삼천단 제약 요렇게가 있습니다. 자, 한국파마의 주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급락했다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연 코로나 치료제 임상의 95% 회복하는 이게 바로 제넨셀의 이 단팔수를 이용한 이 치료제죠. 단팔수라는 게 이제 제주도에서만 자라나는 식물인데 여기서 코로나 치료제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 머크사가 이 기사들에서 알려져 너무 비싸죠. 미국 제약사 머크 MSD 이 회사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루피라빌의 임상 시험 결과에서 부작용 12%라고 복용 중단 1%가 나와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데 치료제 1인당 구매 비용이 $706, 약 82만 원, 엄청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물인 단팔수로 원료한 코로나 치료제 ES1661을 개발 중인 제넨셀에 지분 투자한 한국파마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뉴스 기사는 첨조상, 저렇게 돼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야지 너무 확신을 갖거나 뉴스에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죠. 자, 이 제넨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단팔수에서 유래 성분을 원료로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코로나19 경증 및 중증도 한 달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도 임상 이상에서 투하 6일 만에 95% 이상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먹고사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먹고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한국파마에 있습니다. 한국파마가 예전에 제넨셀에 투자한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엮여 있고, 자, 셀리드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셀리드가 지난 4일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 대비혁신연합 CEPI의 주도로 코로나19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공급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협력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EB 3상 이 계획이 있는데, 자, 셀리드가 이달 중순경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물질 이 ADCLD 코비드19 일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미 저번 달 9월 24일 날 2021 제18차 대한 백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참석한 셀리드 강창률 대표가 글로벌 2위 3상 계획을 밝혔죠. 대조 백신과의 비교 임상과 면역 대리 지표를 활용한 임상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이렇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에도 이제 신청할 생각인데 글로벌 임상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거론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달 IND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ABL 바이오에 대한 기사도 조금 있는데, 자, 이중항체 전문 기업인 ABL 바이오가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 ABL501 임상 일상 시험의 첫 환자 투여를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래프바디 기술을 활용한 ABL501이 PDL1과 LAG3 등 두 가지 면역 관문 억제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관문 억제제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임상 개발에 대한 속도가 있는데 이 ABL 관계자가 임상 시험 계획서 IND 신청부터 첫 투약까지 전 과정이 기존에 있던 타임라인보다 조금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